자, 그럼 이제 마감이 됐고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들을 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 TM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슈 TMI 바로 한번 열어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나 역시나 그분이죠. 네, 그분이 오신다. 네.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줄 것이냐, 이게 아마 돌아오는 주에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아요. 맞아요.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다음 주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쫓아가는 것도 애매해요. 그렇다고 네. 안 쫓아가는 것도 되게 애매한 애매해요. 그러한 상황이라서 많은 종목군들은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자존심 싸움,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한 섹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당연히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쯤에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니, 바이넥스니, ST팜이니, CDMO, CMO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데 막상 해가 바뀌고 이제 취임할 때가 되니까 제약바이오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강조가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이유를 저도 찾아봤더니 이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를 규제를 하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시바이오 그룹이 가장 큰 어떤 피해를 보는데, 우시바이오 그룹에 투자한 어떤 투자자들 중 미국 은행들이 있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부로 건들 수가 합리적인 없군요. 의심이 네. 조금 되는 부분. 그런데 이제 또 새롭게 어떤 또 산업이 규제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느냐? 통신 부품주. 이게 이제 타이밍이 묘하게도 양자암호하고 5G 통신 부품주가 엮이면서 시세가 나왔다가 최근에 엔비디아가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보이면서 이제 또 5G는 또 속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또 미국이 중국도 통신 부품주 전체 검열해가지고 규제 강화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신 부품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이걸 좀 토대로 놓고 보면 트럼프 취임식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으나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있어서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가만히 있으면 이인자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노이즈가 있을 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존심 싸움으로 노이즈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쪽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게 다음 주에 그 시장의 해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중 무역 갈등에 조금 주목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일행정부 때 관심을 받았었던 섹터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어떤 섹터들이었을까요? 당연히 히토류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는 압박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마땅히 하나인가요? 그것을 방어할 만한 요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라는 게 그때도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제 그들의 방어 카드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히토류 관련주 하면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혹은 티플렉스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떠오르죠. 이번 주에 흐름들이 슬슬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벌써부터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옵니까? 많은 또 우리 국내 네. 투자자분들, 눈치 빠른 누군가는, 눈치 그죠? 빠르신 우리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네요. 이쪽에서 또 한번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수급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은 저는 다음 주에 한두 번 정도의 시세를 좀 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더욱이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이런 히토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린란드는 트럼프의 어떤 욕심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되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쉽지 그렇죠?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히토류 카드는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이지만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저는 그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공략을 해보는 것도 돌아오는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미국이 와서 해주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공유를 하는 정도여야지 이거를 미국령으로 어떻게 들어가나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또 이 사이에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서로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미국과 중국의 이 자존심과 힘 겨루기에 다음 주에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로는 그동안 숨죽여왔던 히토류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방산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산주들은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과연 더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라 만약에 방산 쪽을 보신다면 종목을 한화 시스템처럼 다소 상대적으로 가벼운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히토류에 이어서 방산까지도의 탄력들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실제로 우리가 또 트럼프 관세 정책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세 리스크를 가졌던 섹터군들은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추가적인 또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네, 그러니까 뭐 벌써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대신에 일기 때 힘들다 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투자를 하면 확실하게 수익을 줬었거든요. 그건 또 네, 그래서 오히려 한번 진통을 크게 겪고 나면 투자하기에는 더 편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진통을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겪게 되면 굉장히 힘드니까 이러한 종목군들도 포트폴리오에는 그래도 어떤 해지 형태로서 일부는 꼭 담아내는 게 지금은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핵지 상품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본부장님이 또 트럼프 또 취임에 맞춰서 다양한 전략들 지금 잡아주신 그럼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사님이랑 살짝 얘기를 했는데 네. 남북 경협 쪽은 긍정적으로 보세요? 계속 보는 거에 관해서 혹시? 그 종목군들은 엮이는 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요? 쪽이라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긍정적으로 네. 보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LA 산불 테마에 엮였던 다수의 작은 전력이라든지 전선 쪽이 과거에 경협주와 엮였던 종목군들이 제법 있거든요. 뭐 재룡산업, 광명전기, 일진전기 맞아요, 이러한 맞아요. 기업들이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경력과 엮였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쪽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되 비중을 지금 막 너무 기존의 뭐 전력기기처럼 뭐 보지는 태우고 말자. 뭐 길게 투자의 관점으로 보자 이거는 조금은 어렵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확장해서 남북 경협주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전략들 같이 한번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관세 리스크들 속에서 관련주들이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봤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 이 관세 리스크를 피해가는 종목군들은 그렇다고 그쪽만 공략을 하기에는 또 상승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쪽이 엔터지 뭐 않습니까? 미디어, 엔터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공략을 했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 엔터 쪽이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타이밍도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킥플립이 지금 사전 어떻게 보면 판매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뉴스가 있어서 이쪽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뭐 사람 리스크잖아요. 사람 리스크. 네, 그런데 엔터주들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같은 네.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이제 무조건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티스트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네. 맹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JYP 엔터만큼은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그래도 문제가 조금 적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JYP 엔터만큼은 조금은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